멈춰! 스토리테일러? 이게 뭐지? 이런 게 왜 내 피드에 뜨지? 하면서 클릭하셨나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구독하시는 SSG 플레이, 스플레이가 스토리테일러로 그 유튜브 계정 간판을 바꿨습니다. 스토리테일러가 뭔데? 넌 누군데? 저는 포브스 선정 가장 속 시원한 크리에이터 이용주고요. 스토리테일러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품, 진열, 광고, 환경, 돈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재미있는 주제들로 스토리 있는 리테일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테일러가 된 거죠.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 반도체, K-팝.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의외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리수거. OECD 기준 쓰레기 대비 재활용 수거 비율 세계 2위.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26년간 분리수거를 해오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테이프 붙은 종이,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 종이 빨대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된대요. 뭐야? 자, 그리고 이 아이스팩. 이건 애당초 재질이 뭔지조차 모르겠어. 이렇게 분리수거를 30년 가까이 해왔는데도 왜 이렇게 분리수거는 아직도 어려운지.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동안 분리수거를 해온 게 이게 잘못돼 왔다면 OECD 2위 재활용 국가 타이틀, 이거 믿고 좋아해도 되는 건지, 세상 모든 리테일에 관한 디테일한 스토리테일러가 알려주는 분리수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제가 분리수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많이 묻더라고요. 너 유통 얘기한다더니 왜 분리수거가 왜 나와? 상관 있습니다. 당연히 상관이 있죠. 자고로 유통이란 대량으로 매입해서 적재적소에 파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노브랜드와 같은 이 유통사의 자체 브랜드처럼 제조부터 물류까지 거쳐서 판매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이 개념인데, 근데 이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 폐기의 문제도 유통사에게 물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쓰레기가 되기 전에는 모두 유통사가 내놓은 상품이었으니까 말이죠. 자, 요 페트병을 예로 듭시다. 2017년 기준 1초에 2만 개씩 사용된다고 합니다. 1초에 2만 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5초 지났죠. 그럼 10만 개의 페트병을 사용한 거야. 수치가 믿을 수가 없는 수치인데, 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물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페트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만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우물에 가서 막 물을 퍼먹든 군대 소통을 편의점에 가서 물을 빼서 먹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조금 불편하겠지만 말이야, 유통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껍데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페트병이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도 유통사도 상품을 만들고 그거를 시장에 팔아서 이익을 가져갔지만, 상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만든 이 쓰레기들은 그동안 오로지 구매자의 몫이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만든 건 기업인데 처리는 왜 상품 구매로 돈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해야 되죠? 이제는 유통사들도 파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폐기까지 고민할게요 라는 이런 나름의 이 원조의식을 가진 신경영 메타 ESG와 함께 생겨나기 시작했죠. ESG가 뭐냐고? 전편을 다시 보세요. 자, 어쨌거나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이 찝찝함이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이 재활용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신세계그룹 공식 인스타그램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계정의 팔로워들을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제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경에 큰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쓱 보다 보니까 좀 걸리는 게 있죠. 분리수거 방법을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해주시긴 했지만은 즉석밥 용기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답이 아닌 걸 골라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겁니다. 이 즉석밥 용기가 일반 쓰레기인 이유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써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혼합, 합성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 시에 재생 원료의 품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분리수거 30년 하고 1도 모르네 이런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마트만 가서 보세요. 델리 코너에 초밥, 회, 김밥 담는 트레이도 플라스틱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황당하시죠? 저만 화난 건 아니겠죠? 초반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던 재활용 수거율 2위 그 타이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이게 2013년 조사 수치지만 이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59%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7 당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보면 23%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각되거나 매립되었죠. 이걸 그래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 재활용을 위해서잖아요. 나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골라낸 10개들 중에 이 3개만 재활용이 된다? 이거는 진짜 좀 심지어 아까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61.97kg, 벨기에에서 2위입니다. 내 몸무게 하나만큼 여러분들을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플라스틱을. 말이 돼요? 자,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플라스틱 엄청 많이 쓴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열심히는 하고 있다. 그런데 재활용률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건 누구 탓일까요? 또 내 탓이야? 분리수거 제대로 못한 우리 탓일까요? 아주 우리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애초에 분리수거할 플라스틱을 안 만들면 되는 건 아닐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유통사가 할 일은 이제 폐기까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1등 이마트도 플라스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신세계그룹 뉴스룸 ESG 칼럼니스트 김동혁 님을 모시고 몇 가지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종이 박스 그리고 이게 종이 빨대 이거 분리수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빨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잖아요. 컨베이어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되게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 빨리 이걸 건져내야 되는데 일일이 이걸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테이프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성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자룡이 안 되는 거죠. 빨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일반 폐기물로 버리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이마트 가서 초반 밑에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아무리 봐도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그것도 분리수거 재활용이 안 돼요? 걔는 썩는 애들이에요. 생분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PLA라고 해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이에요. 네. 근데 얘는 사실 특정 온도, 매립해서 60도 전후의 온도에 자연 분해가 되는 성분이거든요. 예. 얘네들을 일반 플라스틱과 똑같이 섞어가지고 만약에 분리 배출을 하게 되시면 재생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완전 재활용 100% 되는 애들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마트에 있는 델리 매장의 식품들을 종이집기로 바꾸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쉽게 한꺼번에 확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로 바꾸자라고 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맛과 위생과 안전이거든요. 예. 위생과 안전 이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어떤 노력들의 일환으로 예, 이제 동영님 말씀 드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입장인 거고 소비자, 나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분해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인지 이런 거를 사실 좀 개념이 좀 어렵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 기업들, 저희 같은 생산자나 혹은 유통사가 알아서 쉽게 분리 배출하고 쉽게 버릴 수 있게끔 양이 적게 나오게끔 예방하고 감량된 상품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숙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품 뒤에 이만하게 제대로 빡 써가지고 이거는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써주면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법을 입법시켜서 여기에다가 재활용 안 됨이라고 크게 써놓지 않으면 애당초 기업에서 그 제품을 못 만들게 해. 그러면 기업들이 그거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입법이 됐어요. 언제? 그렇게 입법이 됐고 누가?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언제? 빨리.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바꾼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러한 니즈를 유통사에게도 요구하고 환경단체나 정부기관이나 그러한 관련 법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고 발맞춰서 제조사들도 그 환경성에 대한 표시를 앞으로 꺼내는 활동들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기존 재고는 일단 소진하고요. 자, 오늘 이 분리수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와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진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나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개인으로서는 절망,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경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좀 다 그렇습니다. 세계는 너무 넓고 사람은 너무 많아요. 과연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7월 말에 바람 한 점 없는 이 38도의 뜨거운 땡볕 아래서 이 분리수거를 하다가 때리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어금니 꽉 깨물고 맥주 캔을 꽉 들여밟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쓱 물러납니다.